첫 번째로 제가 배운 것은 대표님의 생각과 마인드입니다. 처음 스타트업에 왔을 때 이렇게 시스템이 없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배운 것은 회사를 고르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시던 회사가 망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다니던 회사가 망하는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배운 것은 대표님의 생각과 마인드입니다. 스타트업, 특히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일수록 대표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거나 농구를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등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스타트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이런 기회를 통해 저는 대표님의 관점에서 회사를 바라보는 시야를 배웠습니다. 대표님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고민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 설정, 투자 유치 전략, 인재 확보 방안 등 회사의 성장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저는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제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대표님과의 대화는 제가 문제를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는 경험을 토대로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대표님의 경험담을 듣는 것은 마치 간접 경험을 하는 것과 같았죠. 이를 통해 저는 단순히 직원의 입장이 아닌 경영자의 시각에서도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편의점에서 사장님이 알바생을 흉내낸 장면을 목격했어요. 알바생이 근무 중 계속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바생의 입장에서 왜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 혼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직원의 근무 태도가 매출과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장님의 걱정과 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다각적인 시야는 제 직장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는 것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고려하며 일하게 되었죠. 이는 결과적으로 제 업무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고, 실제로 업무 협상 시 최대 1.5배까지 인상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환경에서 두 번째로 배운 것은 시스템을 실행시켜 볼 용기입니다. 처음 스타트업에 왔을 때 이렇게 시스템이 없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환경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야기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들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얻은 실수와 경험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시 팀원들의 저항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의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점진적 도입의 필요성을 배웠었죠. 또한 팀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 숫자로 표현되어야 상대방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시스템 도입 전후의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한번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경험도 해봤죠. 대기업에서는 아마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초기의 시스템을 빌딩해보면서 오는 여러가지 경험은 오직 스타트업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트업에서의 도전은 제 커리어에 있어 매우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배운 것은 회사를 고르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시던 회사가 망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다니던 회사가 망하는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직을 한 지 3달도 안 된 회사기에 저는 더 당황스러웠죠.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소문도 없었고, 그러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어서 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일했던 거죠. 하지만 다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정말 위험한 신호들은 계속 포착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순간에 C레벨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던가, 인사팀에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 면담을 하는 모습을 포착한다던지요. 사실 말로만 들어봤지 이게 진짜 제가 겪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의도치 않은 커리어 공백이 생겨 많이 방황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이때의 경험으로 저는 회사를 고르는 눈이 생겼던 것 같아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먼저 보고 해당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투자금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하는 등의 부분을 신경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저에게 제시한 비전이 정말 괜찮은 건지, 얼마나 존속이 가능할지 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기 시작했죠. 또한 이제 회사가 저에게 해주는 말을 100% 신뢰하지 않고 정말 하셨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지 등도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망했던 회사 대표님은 제가 회사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한 달 동안 설득하셨었어요. 같이 일하는 인재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냥 대표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의구심을 할 생각을 못했었죠. 당시 경험은 저에게 참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그래도 미래의 저에게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는 항상 불만이 가득했었어요. 대기업에서는 안 이럴 텐데, 대기업은 다를 텐데 하면서 지금 처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라며 대기업으로 이직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왔지만 종종 예전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의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아쉽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의 경험을 더 잘 못 살린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스타트업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과 대기업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았거든요. 여긴 이래서 안 돼, 저긴 이래서 안 돼 라고 하기보단 더 스타트업의 경험을 즐겼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어떤 조직에 속하든지 배울 점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스타트업을 떠나 배운 저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